주하 국장을 보니까 인기 있다고 하는 거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하이닉스 다 박살이 났군요. 그쵸? 그래서 코스피 흐름은 요렇게 아래로 빠지는 추세가 나왔고 코스닥도 장난 아니게 빠졌네요.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고 해외도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박살나고 있어요. 나스닥 선물이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치고 있죠. 아마도 오늘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내 주식이나 미장이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만들어서 그동안 가자를 외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구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효과로 올라가는 추세로 다들 더 올라가자를 기대했겠지만 정치 테마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그 이슈가 아무 이유 없이 주저앉는 게 정치 테마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극심해질 거고요. 코인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비트코인 보면 241선 닿아가지고 반등하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올라가면서 여기서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쵸?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지금 관건인데 아래로 이렇게 뺐다가 들어 올리는 추세로 이 매물대를 뚫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려면 가격이 9,400원이 돼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여기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효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여기서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다고 봅니다. 그럼 음봉이 나오면 요런 위치까지 빠지면 8,450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8,450으로만 빠져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면 상승하는 거에만 여러분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하락하면은 순식간에 여러분들 공포에 휩싸이고 그 흐름이 이 아래로 가면 세 번째로 이 아래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위치가 7640이 돼요. 그쵸? 7640이 되면은 더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흐름으로 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판세가 될 겁니다. 아니 지금 모두 상승을 외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무슨 아무 이유 없이 자꾸 빠진다고만 합니까? 올라가면은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올라가면은 그냥 무조건 올라갈 것만 생각해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올라가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아래로 빠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판도가 바뀌고 나면 여러분은 고점에 또 물려 있고 아래로 빠질 때 뭐야 이게 반등 추세가 아니었어? 주식쟁이 말대로 하락 추세야 또?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공포를 갖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241선이 아니라 이 481선까지 내려버리면 5870이 돼요. 그럼 5870이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쵸? 그럼 누군가 말하겠죠. 야, 지금 여기서부터 반등이잖아. 보면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결국 실망한 일만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이 상승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 며칠 전에만 해도 월봉상 음봉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강력하게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상승 추세 간다고 하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음봉 나오면 여러분들 난리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엔 공포에 사로질려서 이렇게 아래까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런 위치까지 고심을 해야 돼요. 5,500까지. 5,500까지 빠질 거는 절대 생각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빠지면 정말 여러분들 힘들 거고요.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아래 3,960원, 즉 4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손절을 칠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요. 일봉의 모습은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계속 사고 싶겠지만 결국 여러분의 평단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다 본전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더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고 이 매수세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 다시 아래로 빠지면 더 크게 아래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차익 실현을 할 거니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 홀딩을 하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모두가 홀딩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자, 그리고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차트 모양이 유사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요런 저점을 두 번 탕탕 찍고 나가지고 얘는 뚫었었죠. 241선 400만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들어올려서 지금 500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대감이 있어서 여길 계속 뚫을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매물대거든요. 여기를 뚫으려고 하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매도세가 강력해지면 이렇게 아래로 빠질 거고 그때는 여기 위치에 닿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빠질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330만원을 고심해야 되는 거죠. 그쵸? 물론 누군가 말하죠. 야, 주식이 차트대로 되면은 다 차트대로 됐지. 그쵸? 그렇게 말하지만 차트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야 돼요. 특히 매도를 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하나의 요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빠지면 나는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아니면 나는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어디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 이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차트를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주봉을 보시면 얘도 2주간 이렇게 상승 추세고요. 공교롭게도 여기까지 딱 이렇게 닿게 한 다음에 튀어오르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트의 모양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라는 것도 나중에 이런 모든 이평선들은 뒤에 뒤따라오는 후행지표거든요. 그쵸? 그건 맞긴 한데 그래도 이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얘도 양봉으로 전환됐죠. 엄청나게 공포로 빼는 것 같다가 트럼프 피격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건재하다 이 느낌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이슈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영 불안합니다. 그럼 누군가 말하죠. 야, 지금 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또 시바이누를 보여드리죠. 자, 시바이누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짧게 말씀드렸냐면 241선과 481선 사이를 와리가리 할 거라고 했죠. 481선 거의 왔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쵸? 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전히 석연치 않기 때문에 굳이 저기서 내가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 아래 잡아줬다고 한들 여기서 이만큼 해서 수익 내고 나오겠다는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매수해야겠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겠죠. 비트코인은 오히려 저는 단타를 여러 번 쳤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폭으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만 해도 여러분들은 6% 정도에서 7%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쵸? 이걸로 단타 쳐도 충분히 좋거든요. 빠졌을 때 사고 올라가면 수익 내고 빠졌을 때 사고 올라가면 수익 내고 이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바이누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얘는 당연히 지금 더 올라가는 추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꼬꾸라지면 얘는 이렇게 아래로 간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보수적인 지표로 이런 위치에서 사도 된다고 보는 주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부터 이렇게 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테마가 들어가고 나면은 결국 밈코인도 다시 꺾여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의심해야 돼요. 자, 그럼 비트코인 캐시도 보여드리죠. 자, 비트코인 캐시 보면 자, 요런 차트의 흐름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제 평단가는 여전히 깨지지 않았었고 당연히 이렇게 아래로 왔을 때 더 사도 됐지만 굳이 살 이유를 못 느껴서 전 안 샀어요. 전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나면 제 평단가를 더 잡아먹는 흐름이 왔을 때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추세가 찐반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2만원 정도 선에서 사도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더 보수적으로 봐도 되겠죠. 이런 월봉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런 차트의 흐름 얼마예요? 아, 여기네. 16만원에서 사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아 올려도 충분하고, 진정한 매물대의 벽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105만원을 뚫어야 돼요. 그쵸? 이 105만원을 뚫어야 되고, 기존의 매물대는 여기였죠. 286. 근데 대폭 줄어서 지금 105만원만 뚫으면 됩니다. 그쵸? 천천히 모든 건 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주식 코인들 다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거 하면 되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 할 게 있으면 하면 되고, 굳이 나는 필요성을 못 느끼다고 하면 그냥 지켜보면 돼요. 타이코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타이코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렇게 아래로 왔을 때 저도 이걸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 아비터 리콜로 이 아래로 갈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한 방에 갈 수 있거든요. 전혀 문제 없는데, 아니야, 아직 이거 찐반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가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릴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광기로 인해 가지고 사고 있겠지만, 이 광기의 추세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또 여기서 새롭게 산 사람들이 다 물리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전 봐요. 그럼 훨씬 더 아래에서 그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때 아비터 리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아비터를 띄우는 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못 느껴요. 다른 것들에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주식으로도 재미를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뭐라고 했죠? 이 평단가 진짜 의미 없다 얘기했는데, 언젠가 이거 뚫고 나면 야, 여기라도 존버하고 있을 걸 하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제 말을 듣고 후회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때 주식쟁이가 하던 말을 비웃지 말걸 하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쵸? 비웃어도 좋고 진지하게 봐도 좋고 뭐도 좋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만 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과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지금 미친듯이 이렇게 지금 말아올리는 추세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쵸? 쫓아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락 추세가 정치적 이슈로 나오면서 문제가 되면 더 깊게 골을 팔 수 있을 겁니다.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쭈안.